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과릴리입니다. 사과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자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은 유리기판 세계 1위 이 주식 한 주라도 사세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1위 기업은 SKC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SKC에 대한 설명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도 하나 더 공개해 보도록 할 테니까 유리기판 관련된 이야기 잘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의 영상에서는요. 이미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한 차례 좀 올라왔는데 2025년도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느냐, 정말 이번 연도에 정말 기대감이 있느냐, 라는 좀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굉장히 많은 의문을 품었어요. 그런데 마침 유리기판 관련된 굵직한 두 개의 이슈가 2025년도에 있습니다. 어떤 이슈이며 우리가 언제 투자해 보면 좋을지 간단한 전략까지 영상을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감사한 분들에 대한 선물도 선물을 좀 드리고 있는데 요것만 설명드리고 라이브 방송 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지금 현재 상한가 랠리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인데요. 85,600분의 구독자분들 덕분에 빠르게 좀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감사한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좀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온리버스 AI HBM 자료집, AI 로봇 2000 자료집,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롭게 만들어진 자료집이 차세대 AI 반도체제 기술 자료집이라고 해서 유리기판, 그리고 액침 냉각, 그리고 그 이외에 차세대 기술로 꼽히는 몇 가지의 반도체 기술을 모아놓고 여러분들께 그 자료집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도 빠르면 2월 달 안쪽으로 또 공개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 한눈에 받아가실 수 있는 자료집 제가 또 만들어서 계속해서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무료 자료집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들 얻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선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리기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역시나 1위 기업은 SKC죠. 유리기판이 다들 좋은 건 알고 있어서 SK도 투자하고 삼성도 투자하고 LG도 투자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3대 지금 이제 재벌가들이 싹 다 투자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들 중에서 가장 상용화가 빠른 기업이 SKC라고 현재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1위 기업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서 개발한 반도체 유리기판을 미국 반도체 제조사로부터 인정받고 있으며 2025년도 상반기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테스트를 위한 공장을 동남아시아의 자회사를 통해서 또 이제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상용화를 정말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조금 늦긴 하지만 삼성전기, LG노텍은 아직 양산 목표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LG노텍까지 시장에 뛰어들면서 확실히 가능성 있는 시장이다라는 걸 글로벌 기업을 통해서 역시나 우리 하나 국내 대기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도 좀 설명드렸지만 유리기판 이미 충분히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을까? 여러분들께서 요거에 대해서 아마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유리기판이 대단하고 중요하고 차세대 기술이고 결국 미래에 사용될 기술인 건 다들 인정하지만 2025년도에 양산이 돼봤자 얼마나 되겠냐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거냐면 유리기판에 한계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유리기판이 열에 강하고 나노 기술에 강하다라는 것, 반도체 성능을 뛰어 올릴 수 있다라는 거,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있지만 유리기판에 가장 치명적인 한계가 있죠. 물리적 힘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반도체에서 핵심이
TSV 공정이라고 해서 이 칩들에 구멍을 뚫어야 돼요. 구멍을 뚫어서 최대한 많은 통로를 만들어 놓고 그 통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많이 전송하잖아요. 이 HBM도 그렇죠, 요즘에. 그래서 최대한 이 뚫는 공정이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적인 힘에 약하다 보니까 깨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걸 수율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요런 것들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당장 2025년도부터 SKC가 실적이 무조건 대박 날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의문이 든다는 거죠. 이런 실적 성장에 대한 아직까지는 의문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종목의 상승에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유리기판이 뭐 실적을 내면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업계 관계자, 지금 SK C에 다니시는 분들도 확신할 수 없을 거예요. 앱솔릭스에 다니시는 분들도 뭐 가능성은 두고 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실히 그래도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이슈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제가 다양한 서칭을 통해서 유리기판 2025년도에 주목받을 이유 두 가지를 또 준비해 봤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가 정말 작은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유리기판의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저도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두 가지 준비해 봤으니까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입니다. 최초 공급을 위한 인증이 이제 곧 2025년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SKC가요. 제가 직전 영상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긴 했지만 가장 먼저 첫 번째 고객사로 지금 현재 집중 가장 강력한 후보는 AMD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협력 관계가 굉장히 두텁기 때문이에요. 앱솔릭스는 유리기판을 첫 고객사로 AMD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AMD와 SKC는 치플렛이라는 연결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나 AMD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치플렛은 AMD에서 20년 동안 패키징 전문가로 일한 브라이언 블랙이 설립한 기업입니다. 2016년도 AMD 사내벤처로 시작해서 2021년도에 분사했고요. SKC는 지난해 9월 치플렛 지분 12%를 확보하게 되면서 확실히 연관되는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AMD가 이번 연도에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승인이 되고 나면 직접 AMD의 반도체에 적용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SKC가 돈을 벌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거죠. 당장의 돈을 무조건 뭐 많이 벌지는 못하겠지만 계속해서 매출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를, 재무제표적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해당 이슈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증에 대한 이슈 꼭 보실 필요 있고요. 근데 요것만으로 좀 아쉽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는 AMD도 AMD지만 엔비디아하고의 협업을 좀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엔비디아의 젠슨왕하고 우리나라 이제 SK 그룹의 회장님인 최태원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서 좀 유리기판 관련된 이야기도 했을 것으로 추측이 좀 되면서 많이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언제 좀 협업을 할 가능성이 좀 나올 것인가? 요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나 2025년도에 이번 연도 내에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거냐면 엔비디아의 4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하고 유리기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시겠지만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우선 엔비디아가 2025년도 이번 연도에 TSMC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건데요. 실리콘 포토닉스가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기존의 반도체는 이제 뭐 전기 신호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네요. 구리를 통해서 전기 신호로 지금 현재 우리 신호를 전달합니다. 정보를 전달합니다. 기존 반도체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실리콘 포토닉스는 뭐냐? 빛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지금 똑같이 이제 GPU 반도체라고 좀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여기가 이제 GPU 뭐 혹은 CPU 칩이 있겠고요. 옆에서 도와주는 HBM 메모리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 포토닉스입니다. 이게 바로 전기 신호를 빛의 신호로 전환시켜주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장치를 통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지금 현재 많은 정보를 전기 신호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차이로 치면 10배 이상 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업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사실 이 수치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분명한 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라는 부분은 사실이니까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빛의 신호로 보내서 다양한 데이터 정보를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을 현재 이 빛으로 신호를 전달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실리콘 포토닉스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번 연도에 본격적으로 엔비디아하고 바로 TSMC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TSMC하고 함께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핵심 지금 기술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여기 보통 GPU 옆에 지금 메모리가 HBM이 엄청나게 많이 양쪽으로 있잖아요, 원래는. 근데 나중에는 이 메모리가 옆에 없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 지금 HBM이 옆에 꼭 붙어 있는 이유는 뭐냐? 얘가 데이터 정보를 빠르게 GPU한테 전달해 줘야 돼서 그래요. 방대한 물량을. 근데 이 전기 신호로 전달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빛을 통해서 대량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굳이 여기 있는 램이 옆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멀리 있어도 됩니다. 램을 크게 더 많은 램들을 연결지어 놓은 더 큰 메모리를 체계를 만들어 놓고 요 체계하고 현재 GPU하고 빛을 정보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을 만한 구성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빛의 신호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번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도가 이번 연도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요. 고속철도를 설치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뭐 기존에 있는 방식은 자동차를 통해서 하나씩 옮기는 방식이라면 훨씬 더 매끄럽고 훨씬 더 많은 물류를 전송할 수 있는 철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비교적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포토닉스라는 기술 자체가 이제 무슨 유리기판하고 뭔 상관이냐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실리콘 포토닉스는 빛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로 전력 손실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 데이터 손실이 없다라는 표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있어서 엔비디아와 AMD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AI 모델의 실리콘 포토닉스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보이시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뒤에 보시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구현하는데 전력 효율과 제조 원가 개선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패키징 소재로서 글라스 기판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굉장히 방대한 물량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발열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도 견딜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원가 개선에 대한 가능성. 물론 뭐 처음 만들 때야 조금 힘들겠지만 이제 실리콘보다 유리가 비교적 더 싸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훨씬 더 원가 개선에 대한 여지가 더 남아 있는 유리 기판들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기존의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배선을 최소화하거나 패키지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글라스 기판에 이종 직접 지금 현재 이종접 직접을 구현할 수 있도록 표면이 매끄럽고 두께가 얇습니다. 이게 굉장히 장점이라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게 기술이 뭐냐? 서로 다른 재료나 제조 공정으로 만든 칩들을 쌓고 이어 붙이는 기술이라고 하죠. 여기에 유리 기판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실 점이 뭐냐면 물론 뭐 실리콘도 그렇고 뭐 유리기판도 그렇고 완벽하진 않지만 비교적 유리기판이요. 표면이 매끈해요. 표면이 매끈하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앞서서 제가 이 실리콘 포토닉스는 뭐 하는 작업이라고 했죠? 고속철도를 설치하는 기술이라고 했죠. 그렇죠. 빛을 이용해서 그죠? 실리콘보다 훨씬 더 빛하고 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빛하고 이제 만났을 때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중간에 울퉁불퉁한 게 없어서 빛이 간섭을 받지 않고 바로 직선으로 쏠 수 있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만한 체계를 만드는 게 실리콘보다는 유리기판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기판이 앞으로 특히나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요 실리콘 포토닉스를 사용하게 되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마저 읽어드리면요. 실리콘 웨이퍼에 만들어진 반도체를 인쇄 세로기판을처럼 큰 패널에 올려두고 한 번에 패키징하는 기술인 PLP도 채택할 수 있다. 요것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보통 이제 반도체를 만들 때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한계점이 존재해요. 하나하나 설계하고 하나의 이제 원판 안에서 한 번에 모든 것을 패키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실리콘은 원래 그래요. 어려운데 이게 비교적 유리기판에서는 비교적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기술들도 주목받을 수 있다. 뭐 엄청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요 정도로 언급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실리콘 포토닉스가 에 굉장히 적합한 거의 뭐 지금 이제 결국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기술이 유리기판이기 때문에 실리콘 포토닉스의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이 함께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언제 공개하느냐? 엔비디아 미국 지금 현재 IDM 2024 논문을 통해서 이제 밝힌 내용을 보면요. TSMC 협력 실리콘 포토닉스 시안을 이미 공개를 했고 TSMC는 65 나노 본딩 공법도 소개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언제 생산하냐? 언제 이제 양산 계획을 가지고 있냐? TSMC는 2025년도 광반도체 양산 계획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실리콘 포토닉스가 이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뭐 광반도체 양산 계획이 그 실리콘 포토닉스입니다. 어려운 말로 써놨으니까 좀 바꿔놨는데요. 물론 뭐 여기서 중요한 건 2025년도에 한 번 더 실리콘 포토닉스를 통해서 유리기판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리콘 포토닉스 상용화와 함께 유리기판이 한 번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유리기판이요. 이번 연도에 만약에 당장의 실적이 뭐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조정받은 눌림목 구간에서 잘만 매집해주면 수익이 남을 수 있는 구간이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최초 지금 현재 AMD한테 공급을 하기 위한 인증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겠고 엔비디아하고 TSMC가 준비 중인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하고 궁합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설명해 드리면서 눌림목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관련 종목은 일단 SKC가 워낙에 대장주격 종목이기 때문에 SKC를 보시는데요. 일단 주가가 최근에 너무나도 많이 꽤나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어느 정도의 조정세가 나왔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현재 구간에서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14만 원짜리 이하 자리에서 조금만 더 눌려주면은 공략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적어도 21이평선 아래로는 좀 내려와 줘야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눌림목이 나오면 공략하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보통 주가 자체는요. 지금 현재 주가의 저점을 높여가면서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기반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시면은 실적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서 확신할 수 없고 근데 이슈는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공략하는 거잖아요. 이슈 기반 눌림목 매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최대한 눌림목 자리가 나왔을 때 공략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저점 구간에서 매집하셔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 이슈가 부각됐을 때 반등이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뭐 유리기판은 완전 중장기로 보면 이게 뭐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우리가 뭐 너무 중장기로 길게 보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단기적인 수익을 비교적 뭐 싸게 사서 수익금 먼저 들어가면 좋잖아요.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관심이 가는 기업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인텍플러스라는 기업이었는데요. 이 종목은 왜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냐? 미국 인텔과 차세대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인텍플러스인데요.
머신 비전 기반 외관 검사 장비를 개발하는 인텍플러스가 미국의 인텔과 공동으로 글라스 기판 검사 장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게 2023년도예요. 2023년도 하반기부터 함께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인텔이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죠?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죠. 물론 뭐 유리기판 뭐 그 통째 매각보다는 아마 분할 매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서 어떤 게 매각될지 명확하진 않지만 확실히 이제 매각 관련된 이슈도 추가적으로 더해질 수 있어서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매각에 대한 이슈도 있어서 해당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종목을 가져놨습니다. 일단 뭐 가장 유력하게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SKC고요. 더 추가적인 종목을 더 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텍플러스 정도를 관심 좀 넣어두시면 종목을 공략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공략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말씀드렸고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자료집까지도 나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자료집 받으시러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를 통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시면 무료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 버튼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상한가 랠리 메인 화면인데요. 요 해당 화면에서 급등추천주 시황글 포착 자료와 다양한 자료집들도 다 받아갈 수 있게 마련해 놓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가끔 가다가 나중에 이거 뭐 돈 내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돈 내는 거 없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싹 다 무료예요. 매일매일 시장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차트가 예쁜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자료집들 있죠. 공직을 세 번째쯤 보시면 2배 급등 자료집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은 다양한 자료집들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받아가시고요. 이제 곧 2월달 안쪽으로 차세대 AI 반도체 자료집이라고 해서 또다시 뭐 유리기판이라든가 아니면은 액침 냉각이라든가 핵심 기업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놓은 자료집도 드릴 예정이니까 그 해당 자료집도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매일 아침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주요 원인, 주요 지표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전자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쭉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매일 아침 시황글을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매일 아침에 보고 가시는 게 투자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떤 종목이 왜 급등하는지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대응하시기 쉬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절반 정도는 알고 가야 시장에서 돌발 변수가 있을 때 대응하기 쉽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먼저 장시작 전에 살펴드리고자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딱 장시작 10분 전에 접속하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이외에 다양한 정보들도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끝나고 오늘 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상승했었던 테마, 그리고 이슈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도 드리고 있죠. 오늘 뭐 LG의 로봇 인수 관련된 이야기도 적어놨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이제 보통 다음 날까지 또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매번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이 모든 정보를 100% 무료로 내어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계속 설명드리지만 이제 유료화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동기부여를 위해서 하고 있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는요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누가 더 빨리 따라가는지가 사실 실력이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 우리가 메이저들이 아니기 때문에 흐름을 만들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결국 누가 먼저 따라가냐인데 누가 따라가는 것을 여러분들께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돼요. 해석 뭐 이런 것들 예측 이런 것도 물론 어느 정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성실해야 됩니다.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전 스스로 좀 부끄럽지만 성실함이 좀 부족한 편이다. 스스로 좀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 욕심에 비해서 성실함이 좀 부족한 편이라서 저는 동기부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무료로 짚어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매번 1000분, 2000분이 무료 어플리케이션 접속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해놓은 걸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을 지켜야겠죠. 그죠?
성실하게 자료 정보를 모아서 매일 시장에 대한 흐름들, 분위기들, 차트 괜찮은 종목들, 핵심 기업들 2025년도에 2배, 3배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정리해서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공부를 좀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저 스스로 성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받고 여러분 메일 접속해 주시면 그러면 저는 여러분께 무료 정보를 내어드리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어플리케이션 함께 이용하시면서 저 혼자만 이득을 보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추가적인 더 많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료 회원가입만 하시면 다 무료예요. 무료 회원가입도 당연히 돈 내는 거 없습니다. 어떻게 회원가입할 수 있냐? 해당 화면에서 아무거나 좀 클릭하시면 추천주라든가 시황글이라든가 아무거나 처음 접속해서 선택하시면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나옵니다. 당연히 아이디가 없으니까 만드셔야겠죠. 왼쪽 하단 무료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시면 간편 로그인이 있고요. 이거 사용하시는 게 편하시겠죠. 나는 이게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디 패스워드 가입을 클릭하셔서 아이디를 만드시면 좋습니다. 이용 약관 동의 체크하시고 가입하기 누르시고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 주소 @naver.com 비밀번호 적으시고 성함 아무거나 적으시면 아이디 만들어집니다. 가입하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이제 로그인하실 때도 네이버 아이디 naver.com에 비밀번호 적으시고 로그인하시면 되는데 직접 아이디 만드신 분들은 로그인 상태 유지를 꼭 체크하세요. 매번 로그인할 때는 메일 정보 올려드리는데 매번 로그인할 때마다 네이버.com 적고 있으면 귀찮잖아요. 체크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쉽게 이용할 수 있으시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하시고 함께 공부하시냐고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계좌가 단일 퍼센트라도 더 늘어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 하나씩 저 실청할 때마다 1%씩 계좌 수익 더 늘어난다라는 생각으로 매번 여러분들 흐름 놓치지 마시고 시장 지켜보시면 함께 좋은 수익 많이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지루하시다고 여러분들께서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함께 저와 함께 제가 정리 잘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집중할 종목, 조금 더 확률 높은 종목은 무엇인지, 어디서 공략하는 게 좋은지 조금 더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설명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건 단순한 정보를 드린다기보다는 생각할 수 있는 좀 여지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저의 의견과 다를지라도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항상 같이 고민해 보면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시니까 항상 영상 잘 시청해 주시고 다음 공부 영상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영상 시청 시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